2008학년도 홍익대 정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홍익대 문제는 여러가지 제시문들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데 그 파악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제시문에 적용, 응용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와 그 비유적 의미의 확대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적지 않은 대학의 수시 문제에서 꼭 한 문제씩 끼어있는 유형입니다. 세 문제를 모두 풀어보신 뒤 이러한 적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가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문제 1번은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를 도시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 기본적 요소를 가다에서 하나씩 찾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나다에서 기본적 요소를 찾아서 그 핵심 내용을 전개해 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도시, 그렇죠? 이게 베네치아입니다. 그렇죠? 무르이 도시 베네치아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나다의 핵심 내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다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이차의 예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생계, 그렇죠? 삶의 생계,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도시나 삶의 기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물자가 없으면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은 삶이, 그렇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은 그 도시나 나라의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제시문 나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나에서는 고대의 시민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적 결속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종교를 소유함으로써 법에 호소할 수 있었다고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답니다. 도시 법은 외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이 범행을 저지르면 노예로 간주되어 벌받고 도시는 외부인을 재판하는 의무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외부인은 기본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종교의식은 따라서 이때의 종교의식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내실 겁니다. 모든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무엇을 느낍니다. 바로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입니다. 바로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을 함께 할 때 비로소 도시와 집단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제시문 다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게 분배되지 못함을 근심하며 재물이 모자람을 근심하지고 상하가 평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따라서 이것은 분배와 형평의 논리, 이것이 바로 도시와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바탕으로 라에 대한 도시의 변화 현상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 현상을 분석해 주면 됩니다. 라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것은 바로 베네치아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급속히 인구가 감소하고 거주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관광객은 오는데 거주자는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관광산업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애증 때문에 시민들은 화해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 덕분에 사는 사람과 참고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네치아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은 이들은 이 관광산업 자체가 관광자원을 팔 수 있는 사람과 팔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리가 되면서 이원화가 되면서 그들 사이에서 분배와 형평의 논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와 형평의 논리를 상실하게 되자 이들 베네치아 사람들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거주자들은 점점 외부로 나가게 되고 그렇죠? 외부로 도시의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알력을 품게 되는 공동체의 와해나 그리고 와해 혹은 균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1번 문제를
재심은 가나다를 통해서 라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세 개의 제시문을 주어진 뒤 마의 핵심 개념을 설명해서 이를 활용해서 바와 사를 비교해서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의 핵심 개념을 잊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에서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연을 좋고 인공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도시는 나쁘고 전원은 좋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인위적인 것이란 또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본능에 따른 것,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 따라서 이런 복잡한 협동적인 행위 또한 결국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본능적인 본능에 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문명에 걸맞는 자연적인 행위 아니냐 말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도 인간 자체가 자연의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만든 도시 또한 자연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제시문 마는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이 준 본성에 따라 환경에 대처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방식이 결국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인위적 노력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전체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요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바를 보겠습니다. 바에서는 서민의 골목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채취와 인간적인 채취와 정감을 말합니다. 구불구불 끌어졌지만 거기에서는 서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밀조밀한 삶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바 4에서는 흔히 말하는 계획적인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고전길보단 직선의 길, 적선의 원활한 직선과 도로는 바로 뭐를 높여준가? 원활한 순환은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높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직선으로 만든 모든 견측물은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 답합해 보겠습니다. 마에서 밑줄친 자연적 의미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에서 밑줄친 자연적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의 방식의 총체, 이것이 자연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도시 길에 대한 주장을 비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주장을 비교하라고 그랬으면 이것은 개별적인 주장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이 차이점들이 아까 활용하라는 자연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두 길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각각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혹은 서민의 삶, 그렇죠? 서민의 삶,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삶의 여건들이 길로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역시 직선과 도로라는 것은 도시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고, 그것은 현재 주어진 환경 속의 적응의 과정이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글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글에 있어서의 두 글에서 길을 보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바로 골목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전근대적이고 개발 이전의 삶의 공간 속에서 그 속에서 서민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길, 이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주어진 주택과 여러 가지 도시 여건 속에서 나머지 공간을 이미 활용한 활용하고 남은
그쵸? 활용하고 남은 나머지 자투리 공간들을 남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최대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내진 길이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근대적인 서로의 정감이 넘치는 길의 의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사에서 말하는 길의 의미는 이것과는 좀 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현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요소이고, 이것은 계획과 설계 어떻게 현대적인 요소입니까? 바로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현대식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것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간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 둘의 길의 개념들은 결국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본성에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위의 산물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두 길에 대해서 좋거니 나쁘거니 비판을 하거니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들이 골목길도 될 수 있고 도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서술을 분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역시 3개의 제시문을 놓고 2개의 제시문의 태도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이를 차이 관점에서 분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시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제시문은 도시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문 하에서는 도시적 삶이라는 것을 모험과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이로움. 도시 삶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과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모험이며 이것은 삶의 경이로움이어서 결국은 도시 삶이 자신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시문 자는 자신은 도시에서 부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떠돌고 어느 곳도 적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시 구석구석을 가보지만은 그 속에서 느끼는 도시에 대한 이질감과 거리감을 자신은 극복할 수 없고 도시 속을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에 대한 2개의 차이는 하나는 도시 속에서 밀착해 역동적 에너지의 삶, 자아는 이질감과 거리감과 떠돌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태도의 차이가 서술이 될 것이고 차이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차이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하자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차에서는 2가지 인간의 유형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인간, 지성적인 인간. 또 하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바로 감성적인 유형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인간. 이렇게 2가지를 했습니다. 마치 헤세의 지와 사랑을 연상케 하는데 지성적인 인간이란 사람은 지성적인 인간은 어떻게? 다양한 끊임없는 바쁨과 흐름 속에서 바로 정신이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지성적인 반영을 통해서 외부의 충격과 등을 스스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기분에 좌우하지 않고 철저히 지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유형의 인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성적인 인간은 도시의 끊임없는 변화와 역동성이 자신의 지성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도시의 복잡한 것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차분히 정리해서 자기가 이를 소화해냄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감성적 인간이라 하면 감성적인 삶의 리듬이 느리고 평온하고 익숙한 시골의 삶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거친
외부의 변화와 사회적 삶, 직업적 삶의 급속한 흐름보다는 삶을 느리고 평온하며 자신의 삶을 그쵸 스스로 그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유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급속한 도시가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자극과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 느리게 되며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시차가 그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현상을 차곡차곡 지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느끼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화자가 보여주는 도시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지성적인 인간은 도시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가면서 도시의 삶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역동적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인 반면 감성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주의를 간주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람에게 도시의 급속한 흐름과 스피드는 그 사람에게 그 자극과 반응에 대한 불일치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 자신이 도시 속에서 영원히 융합될 수 없다는 이질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서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